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같이 한번 볼 건데, 대우건설이 오늘 15%대 급락이 나왔죠. 진짜 너무 솔직히 화가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로 증시가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대우건설이 솔직히 뭐 테마 뭐 다 좋아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인프라 기대감 있었던 거 맞죠. 수급 붙었던 거 맞고 폭발적으로 올라온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게 맞냐라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오늘 주주님들한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야. 제가 이미 다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현 시점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은 하락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윗꼬리, 전일에 달려있던 윗꼬리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왔죠.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패닉셀이 이어졌던 건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투매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래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인프라가 재건이 되고 빅테크에 돈이 들어가면서 전력에 대한 기대감, 수요가 증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펌프질이 되면서 대우건설까지 모멘텀이 흘러 들어오는 이러한 정말 연결고리 같은 수급이 붙어줘야 되는 건데, 대우건설은 거기서 딱 끊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2주 더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대우건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이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무조건적인 이 매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솔직히 진짜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더 들고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상식적인 거거든요.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명확하게 발생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 구간에서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결국에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제일 많은 비중이 16,500원에서 18,000원 부근까지 실려 있죠. 여기가 제일 많은 비중이잖아요. 22%대의 비중. 근데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세력들도 손실폭으로 늘어나기,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실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구간에 딱 멈췄어요. 왜?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아래꼬리 달렸죠. 무슨 뜻입니까? 비중 추가적으로 담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하면서 도망가려고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 막판에 계속 장중에 아무런 흐름이 안 만들어지다가 프로그램 매수 안 들어오다가 장 막판에만 좀 비중이 담겼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 종가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외에서 특별한 움직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장 막판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고,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 솔직히 걱정될 만 하거든요. 근데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보면 10%가 넘어가요. 오늘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몇 퍼센트? 8%대의 비중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직도 8%의 비중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바로 끝낸다? 저는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질질 끌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모습 나온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겠죠. 솔직한 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데, 오히려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신호가 나와준다. 수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겠죠. 사실 이게 모든 종목이 이래요. 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오다가 횡보나 아니면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 주주님들, 모든 주주님들이 그래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짜증나고 화나고 떨리고,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사실 똑같아요.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켜준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수급 붙으면서 아래꼬리 달고 말아 올려. 그럼 뭐예요? 이탈이에요? 이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조수님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주님들 앞으로도 대우건설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대우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힘 좀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주님들, 파이팅 넘치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는 종목들은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 미신 같은 거죠. 저만의 미신 같은 거고, 우리 주주님들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진짜 대우건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오늘은 사실요, 이 급락이 나왔던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장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오전 중에 찍어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이 정도 하락이 나올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에 이제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10%대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도적으로 누군가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흔적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좌절해야 될까요? 공매도가 들어왔다니 큰일 났다, 앞으로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왔던 공매도 세력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오늘 중에. 왜 멈췄어요? 브레이크 왜 걸었어요, 여러분들?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 나올까봐. 세력들이 돈 쓴 구간, 얘네가 버텨주고 있는 구간, 이탈 나올까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없죠. 당연히 100% 없어요. 근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물량.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하고 대차의 특징이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물량을 가져와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나한테 없던 물량 가져왔으면 갚아야겠죠. 빌린 거니까. 그럼 갚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숏스퀴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 조금만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공매도에 대한 반대 매매가 발생이 돼요. 청산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장대 양봉, 숏스퀴즈가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 얘기하면 지켜보긴 뭘 지켜보냐,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실 거 뻔히 보여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구간, 솔직히 지금 이 손실 보고 있는 마당에 2% 손실, 이거 여러분들 못 기다립니까? 이거 기다려볼 만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은 정말 도망치고 싶은 날이에요. 제 계좌 수익률만 봐도 도망치고 싶은 날이에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있다라는 걸 알고 비중을 축소를 했어요. 저조차도. 그럼에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무너져 내렸고, 중간에 물론 손절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쓰고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계속될 거고, 지금도 계속적인 이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물 시장과 이 유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대우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조건 최고 어디서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해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주주님들 많이 계십니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서 잡아서 문자로 쏴드리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하나 있어요. 주식에 100%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대비와 대응을 통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보고 오차범위를 줄이면서 100%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우리 주주님들 대신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 항상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 근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의 힘이 강하거나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들, 얘네가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죠. 그 연결점이 CES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써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리고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몰렸던 수급들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확인이라도 해가세요.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